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쩌면 네 글자로 된 MBTI 유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ENFP예요. 혹은 저는 ISFJ라서요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가볍게 웃으며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네 글자가 나를 대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서늘해지기도 하죠. 철학자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창조하며 살고 있느냐고. 남이 붙여준 라벨 속에서 안심하지 말고 내 안에서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나를 스스로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이죠. 사람은 정해진 유형이 아닙니다. 계절을 닮은 존재입니다. 봄에는 말이 많고 여름에는 움직이며 가을에는 사유하고 겨울에는 침묵합니다. MBTI가 말하는 고정된 기질로는 이 흐름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처럼 살아가라고. 형태가 없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고요하지만 강한 그 유연함으로 자신을 지켜가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 성향이 공존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격정적일 수 있고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지만 자기 감정엔 서툴 수 있습니다. 그 복잡함을 단순화하려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세상은 빠르고 관계는 불확실하고 나조차 나를 모를 때 MBTI라는 거울은 잠시의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깨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진짜 나를 보려면 때로는 흐릿한 연못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에 일렁이는 그 수면 아래 깊고 조용하게 가라앉은 나를 당신은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기 위해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끝없는 대화를 나누며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되물었습니다. 그 질문 안에서 그는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아로 살았던 겁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어떤 생각에 멈춰 섰고 무엇을 외면하고 싶었나요? 그 하루가 모여 어떤 유형이 아닌 하나뿐인 당신이 됩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 성격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MBTI 검사를 하고 자신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밤새 찾아본 적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 끝에 남는 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줬다는 감동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일까? 이것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걸까? 라는 더 깊은 의문이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합니다. 너 자신 안에 도덕의 법칙을 발견하라. 그 말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왜 어떤 상황에서는 피하고 싶은지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해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MBTI는 그 뿌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표면을 정리할 뿐 우리의 상처, 후회, 회피, 고집, 사랑, 희망까지 그 다양한 결은 반영되지 않죠. 한 노년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성격이 나를 끌고 다녔지만 이젠 내가 성격을 이끌어간다. 그 말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즉흥적이던 사람이 차분해지고 내성적이던 사람이 앞에 나서는 일도 살면서 수없이 벌어지지 않던가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기의 감정이나 환경이 당신을 INFJ처럼 또는 ESTP처럼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임시의 옷일 뿐 당신 전체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 순간의 나를 느끼고 그 옷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고 또 언젠가는 벗어야 할 옷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노자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스스로를 아는 자는 밝고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고. 당신은 지금 누구의 눈으로 당신을 보고 계신가요? 당신 안의 진짜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차분하고 모호하며 때론 말이 되지 않지만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묻는 겁니다. MBTI보다 깊은 질문을. 나는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가? 나는 어떤 상처를 회피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 앞에서만 조용해지는가? 그 물음 안에서 당신은 조금씩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당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성격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자주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너무 감정적이라 힘들어.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자주 다쳐. 이 말들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마음이죠. MBTI 유형표를 보면 각 성향마다 장단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외향형은 활발하고, 내향형은 신중하며, 감각형은 현실적이고, 직관형은 창의적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우린 대부분 자신의 단점을 먼저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유형의 탓으로 돌립니다. 난 F라서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난 P라서 뭐든 미루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말했습니다. 그에게 덕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을 향한 습관이었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인내를 연습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단을 연습하며 자신의 기질을 조금씩 조율해가는 것. 그게 곧 철학적 성숙이었습니다. 기질은 절대적인 본성이 아닙니다. 그건 출발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출발선에서 시작했고 어떤 이는 소란스러운 출발선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린 스스로의 유형을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과 미움은 사실 바뀌고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신을 인식하라. 예를 들어, 나는 왜 또 이 상황에서 화가 날까? 그 질문 하나로 당신은 이미 유형이라는 껍질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퍼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유리창에 비친 햇살 같은 것. 하루에도 수십 번 방향이 바뀌고 시간과 빛에 따라 새롭게 반짝이는 것. 자신의 유형을 미워할 때는 그 반짝임을 잊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껴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부러워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센스 있는 사람,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 그리고 그런 부러움은 이상하게도 MBTI 유형과 연결되곤 합니다. 나는 IN인데 EN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나는 너무 감정적인데 T 유형처럼 논리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유형을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건 마치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과 같죠.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 옷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그 옷을 어떻게 입을지 당신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던 걸까요? 동양 철학에서 장자는 말합니다. 큰 새는 하늘을 늦게 난다. 조금 느리고 조금 다르게 나는 존재가 결국 더 멀리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유형을 부러움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환상에 묶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수정하려 들죠. 그러나 그 수정이 자기 부정에서 출발한다면 그건 고요한 성장이라기보다 불안한 위장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답게 사는 삶을 행복이라 불렀습니다. 타인의 방식이 아닌 자기 본성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진짜 기쁨을 가져온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닮고 싶은가요? 그 닮고 싶은 마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요? 어릴 적 누군가에게 왜 너는 그렇게 느려? 왜 그렇게 조용해? 왜 이기적이니? 이런 말을 들으며 당신은 당신의 기질을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숨김이 오래되면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조차 희미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보면 그 기질 속엔 나만의 빛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섬세함, 누구보다 깊은 감정,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직감력, 철학이 해주는 일은 그 숨겨진 빛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가장 나다운 나로 돌아오게 해주는 일, 다른 누군가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일. 그러니 당신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자신에게 집중해도 좋습니다. 남의 옷이 아닌 내 마음에 맞는 옷을 천천히 찾아가는 일. 그 자체로 이미 철학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신만의 성격 유형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찾게 되죠. 유튜브 알고리즘은 나와 같은 MBTI의 밈을 보여주고 댓글에는 진짜 나랑 똑같다는 반가움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특별한 존재로 살고 싶으면서도 왜 그렇게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을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대중이 믿는 진실은 종종 가장 멀리 있는 진실이다. 그 말은 우리가 다수에게서 위안을 얻으려 할 때 정작 진짜 자신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안도하는 순간 비슷함은 유대감이 되지만 그 안에 오래 머물면 차이는 점점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향의 사람을 불편해하고 자신과 어긋난 기질을 틀렸다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철학은 다름의 가치를 둡니다.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뱀처럼 기어가도 매처럼 날아가도 그 자체로 자연스럽다고. 당신이 지금 남과 다른 자신을 불편해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자신을 설명해줄 외부 기준을 너무 오래 찾아 헤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나침반입니다. 어떤 이는 안정을 향하고 어떤 이는 변화로 이끌립니다. 이 방향성은 우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리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요? 그 길이 고요하든 거칠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 안에 깃든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감추지 마세요. 비슷해지고 싶은 마음은 외롭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유한 결이 지워질 만큼 오래 머물러선 안 됩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때로는 방어가 되고 때로는 회피가 되기도 하죠. MBTI를 알고 난 후 우리는 이 말을 더 자주 쓰게 됩니다. 난 내향형이라 그런 자리는 힘들어. 난 P라 계획 세우는 건 안 맞아. 처음엔 나를 이해하는 도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성격이 내 앞길을 막는 울타리가 되어갑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는 욕망을 지닌다. 그 말은 우리의 성격조차도
변화보다는 익숙함을 붙잡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기질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설명이 있으니까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지, 기질은 다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자신을 묶어버리는 설명이라면 우리는 점점 더 그 틀 안에서 작아집니다. 노자는 흐름을 말했습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며 바뀌는 것. 그 속에서만 생이 살아있다고 말했죠. 당신은 지금 자신을 설명하며 스스로를 제안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원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꾸준히 못하니까. 그 원래라는 말 속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 조금씩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사이로 새로운 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에게 실천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깨닫는 일. 그 깨달음 없이 이룬 변화는 결국 다시 과거로 되돌아간다고요. 당신은 이미 자신의 틀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시작입니다. MBTI든 어떤 성격 정의든 그건 길을 찾기 위한 지도이지 길 자체가 아닙니다. 지도를 손에 쥐고도 한 발자국도 걷지 않는다면 그건 안전한 미로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미로에서 나와 햇살이 스며드는 길로 나아가 보세요. 두려움과 함께 천천히 걷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사유의 시작이 됩니다. 자기 이해를 향한 욕망은 어쩌면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누구일까? 이 물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조용하고 깊게 우리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MBTI는 그 물음에 하나의 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리된 단어들, 유형의 성향, 통계로 본 특징들, 그걸 따라 읽다 보면 마치 오래된 미로의 지도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듣고도 우린 여전히 나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아마도 나라는 존재가 설명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그 말은 단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이 아니라 끝없이 묻고 돌아보고 실수하고 또다시 생각하는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도 그 과정 위에 있습니다. 오늘은 내향적인 내가 편하게 느껴졌지만 어제는 외향적인 내가 더 진짜 같았고 내일은 또 모를 일이지요. 그 변화 앞에서 우린 때로 지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왜 나는 하나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길은 단순하지 않다. 진짜 깊은 물은 겉보기엔 잔잔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결이 흐릅니다. 당신의 복잡함은 결핍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그 마음, 정리되지 않는 그 감정들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어떤 역할이나 정의로 축소될 수 없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라는 책을 천천히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그 문장은 하루하루 새롭게 씌어지고 때로는 덧칠되며 어느 페이지에서는 울고 어느 페이지에서는 웃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고 그 삶 안에서 나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참 자기답게 살아. 혹은 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다움이란 게 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에서 나다움을 찾고, 또 어떤 이는 열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에서 나다움을 느끼죠. 그러니 나다움이란 단 한 가지 성격 유형이나 고정된 기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다움은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스스로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통해 조금씩 드러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자신의 행위와 마음이 일치되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마음과 행위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주 남들이 말하는 나다움을 좇고 있는 건 아닐까요? MBTI에서 설명하는 유형의 이상적 모습, 사회에서 칭찬받는 성격의 전형들,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을 자르고 다듬고 억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 희미해지기도 하죠. 장자는 말합니다. 참된 자아는 타인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말은 나다움이란 결국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고요한 감각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나답다고 느낍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들과 있을 때 가장 자신답다고 느끼죠.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진심이었는가입니다. 진심이 담긴 선택은 항상 나다움을 남깁니다. 그건 그 어떤 유형 분석보다도 정확한 당신만의 길이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창조해야 한다. 그 말은 정해진 성격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고 껴안고 밀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의 장면에서 가장 나다웠나요?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거기서부터 당신의 다음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성격은 안 바뀌어. 이 말은 마치 철칙처럼 우리 곁을 맴돕니다. MBTI를 비롯한 많은 성격 유형론은 어떤 경향성을 정리해 줍니다. 그 정리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할 실마리를 얻지만 동시에 자신을 규정짓고 변화의 가능성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극복하는 존재라 불렀습니다. 그는 현재의 나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 극복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고 느린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기질을 꿰뚫어 보는 순간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그 기질에 기대어 멈추는 길, 다른 하나는 그 기질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수정하며 나아가는 길. 변화는 언제나 그 두 번째 길에서 시작됩니다. 동양의 노자도 자연은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형태를 바꾸고 끝내 바위를 깎아내는 힘을 지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이던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무심하던 사람이 섬세해지고 불안하던 사람이 단단해지는 순간들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던가요?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너무 작게 보거나 너무 늦게 온다고 느끼는 데 있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보기에 뚜렷하지 않아도 내면에서는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당신 안에서 작은 다름이 움트고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규율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유는 내 성격을 내버려 두는 데 있지 않고 그 성격을 직면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당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 변화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지속적인 사유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격이라는 말로 나를 이해하려 하고 나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어떤 유형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향하고 싶은 인간다움의 모습을 묻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될 존재라 했습니다. 태어난 그대로가 끝이 아니라 삶을 통해 끊임없이 되어가는 존재. 그 말은 당신의 성격은 시작일 뿐이며 그 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죠. 그 바람 안에는 지금의 자기 모습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에서 늘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당신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내가 바라는 나는 어떤 말투로 말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무엇에 화내고, 무엇에 웃는 사람인가? 그 답은 MBTI나 성격 유형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당신만이 삶의 장면마다, 고요한 밤마다 자신에게 묻고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진짜 자아는 형상이 없다. 그 말은 어떤 유형이나 성격으로 자신을 규정짓는 순간 그 진짜 자아와 멀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성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전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어떤 슬픔을 지키고 어떤 기쁨을 나누는가, 그 삶의 결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사람에 가까워졌는가? 사유하라. 성격이라는 정의를 넘어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계속 되어가는 나를 위해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